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배고프왕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이따님도 반갑습니다. 그다음 피터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일단은 7시가 됐으니까 가볍게 이제 소개부터 들어갈게요. 갸알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네, 이 방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 부업, 사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곳이고요. 네, 결국은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세한 이제 아젠다는 조금 이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오픈 채팅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 양쪽에서 대화를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음을 보시는 경우에는 맨 윗줄에 있는 확성기 버튼에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시거나 제 프로필에 있는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경우에는 제 프로필 통해서 인스타로 DM을 주시거나 아니면 클럽하우스에서 DM을 주시면은 제가 오픈 채팅 링크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은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검색을 오픈을 해놓으면 오픈 채팅에서 이제 검색만 가지고 또 광고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검색은 닫아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픈 채팅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오픈 채팅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채송님도 반갑습니다. 네, 토니님도 반갑습니다. 농들재정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취지랑 아젠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취지는 사실 사업이나 창업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도 그런데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뭐 이제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제 몇 년 단위로 끊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경우에는 그 단위가 되게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관리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이제 컨설팅을 물론 하거나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도 결국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어떤 건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기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 기획을 이제 혼자 하든 혹은 팀을 조율하는 점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관리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기획을 하면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해지고 혹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기획력이라는 스킬이 필요해지거든요. 이거는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물론이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꼭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 당연히 이론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제 경험도 넣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차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그 WBS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정 관리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때로 이제 용어가 별로 익숙치 않으신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원영님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래서 아젠다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전부 일단 간단히는 얘기 드리지만 특히 후반부는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싱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랑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는 단어가 각각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 어떤 단위인지 일단 프로젝트의 특성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 혹은 본인의 조직이나 팀에서 운영하시는 프로젝트에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프로젝트 관리의 어떤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린이나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예고하는 예정 중에 린이나 애자일도 다룰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개념에서 그 차이들이 나오는지를 좀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하는 툴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실 만한 대표적인 예시 좀 드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데 대해서 좀 정의를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얘기 드리고 나서 특히 이제 스코프나 일정이나 뭐 이해관계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걸 살짝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BS라는 그 일정을 관리하는 특히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거 관련한 추천 책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목차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전반부 얘기하고 중반부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툴이랑 그다음에 후반부는 특히 WBS가 어떤 개념이고 왜 중요한지 이제 제 경험도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혼자 얘기를 하기 위한 방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혼자 이제 좀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좀 궁금하시거나 내 생각은 좀 다르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말씀을 써주시거나 카카오음에서 손에 들어주시거나 클럽하우스에서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 이제 바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일단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도 쓰는데요. 같은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획이라는 요소도 있고요. 리스크라든지 자원, 뭐 비용, 그다음에 진척 관리나 결과 분석, 그다음에 목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귀에 자주 듣는 구글의 OKR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목적이나 목표를 관리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살짝 언급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늘 얘기하다시피 이제 미국에 꼭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것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의하는 10가지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단어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통합 관리라는 게 이제 이 앞으로 언급할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범위, 스코프 관리나 일정 관리, 이제 오늘 일정 관리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일정 관리나 그 다음에 코스트 관리,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관리,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조달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관리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0가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채팅방에 써드릴게요. 그래서 10가지 관리가 있는데 요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프로젝트 관리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가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PM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PMO라는 단어도 많이 쓰세요. 그게 좀 다른데 뭐냐면 PM은 제가 얘기 드린 그리고 앞으로 얘기 드릴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좀 방법론적인 것을 정의하는 게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 혹은 팀을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라고 해서 PMO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PMO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PMO를 따로 고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그 프로젝트를 이제 뭐 혼자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 할 땐 당연히 이제 혼자 많은 거를 하시게 되고 뭐 홍보라든지 뭐 마케팅, 브랜딩까지 전부 1인 기업처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지만 조금 팀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대표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기획자가 됐든 누군가가 프로젝트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을 PMO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PM은 방법에 대한 거고 PMO는 오피스라고 해서 사람이나 팀에 대한 건데 아까 제가 미국의 기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했는데 PMP라는 자격증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격증이나 인증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또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은 아니지만 근데 PMP라는 자격증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PMBOK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프로젝트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가이드를 막 책으로 두껍게 내서 이제 그런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PMBOK는 핀복이라고도 하고 펜복이라고도 해요. 일단 그냥
언급만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사실 하나하나 보면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고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실 미국의 기관 이름 PMI인데 이제 거기서 예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다. 몇십 년째. 그렇고 1984년부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80만 명의 그 말씀드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리자들한테는 그런 PMP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그거를 꼭 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MO라는 사람이나 팀은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냥 지원, 서포트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컨트롤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디렉션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종류는 다양하고 그 안에서 좀 주요하게 요구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지표를 관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KPI나 아까 얘기 드렸던 OKR 같은 게 나오는데 사실 그런 개념을 꼭 여러분들이 용어로 알지 않더라도 사실 그냥 하다 보면 좀 습관적으로 물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관리하자. 뭐 아니면 예산이 이만큼 부족하니까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변경하자. 이게 전부 다 프로젝트 관리 기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론이 꼭 전부는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PMO라는 사람이나 조직이 꼭 필요하냐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혼자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되게 다양한데 그러면 이렇게 PM이나 PMO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프로젝트가 결국 뭐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게 되실 수 있는데 사실 보통 그냥 프로젝트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제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 뭐 이러실 때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프로젝트란 단어는 많이 쓰는데 이 단위를 어떻게 쪼개나 좀 이제 봤더니 이건 또 약간 정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많이들 쪼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을 합쳐서 포트폴리오. 저 기업 포트폴리오 알아? 뭐 봤어? 이런 기업의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고요.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로젝트도 결국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가 굉장히 성장해서 기업이 되실 수도 있고 부업하다가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또 프로젝트로 나뉘는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이론적으로 너무 파고 들어가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여러 개 모이면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조직의 목표를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또 다 모으면 그 기업이나 혹은 그 팀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런 개념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특징을 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프로젝트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좀 정의하는 곳들마다 다르지만 4가지 정도 특징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일성. 내가 지금 하는 게 예전에도 똑같이 행해진 적이 있나 없나 하는 거를 이제 보통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유일성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한 프로젝트, 예전에 한번 매거진을 냈다. 그러면 그 매거진을 또 내는 거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운영 페이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유일성 이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일시성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끝이 없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컨설팅을 하시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 끝을 바라보고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거는 그냥 약간 단어적인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점진적 상세화라고 하는데 점차 구체화해 가는 부분이 있다 해서 처음에는 나 매거진을 낼 거야 하면 거기까지만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매거진을 내려면 내가 출판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인쇄를 하려면 뭐 어떤 종이에 어떤 식으로 인쇄를 해서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는 식으로 되게 잘게 쪼개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린 상세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성이라고 해서 목적이 없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뭐 하다못해 그게 돈을 버는 거일지라도 일단 목적이 있다는 거를
프로젝트 관리의 혹은 프로젝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 결국 이거를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작업도 다 여기에 대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좀 그런 관리의 특징 혹은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언급드렸던 10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중반부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방법론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 들어봤지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통합관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정이나 코스트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거를 프로젝트 통합관리라고 해요. 일단 용어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결국 표현이 되냐면은 내가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얘기한 프로젝트 통합관리라는 거는 결국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아니면 프로젝트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스타트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매번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얘기 드리는 포인트들을 어딘가에 문서로 정리를 해두면은 그게 또 사업 계획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자잘한 게 된 품질 관리, 아까 얘기 드렸던 품질 관리가 있고요. 근데 품질이라는 게 꼭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IT적인 게 아니더라도 품질이 많이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매거진을 예시로 드렸는데 그 매거진 같은 경우에도 품질에 많은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그 인쇄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내용의 신뢰도, 그 다음에 인쇄한 종이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그 매거진 안에 들어가고요. 매거진이 나온 다음에는 결국 그 매거진을 또 운영하면서 뭐 CS를 한다든지 고객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뒤에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품질을 좀 중요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늘 이런 얘기 할 때 소비자로서 활용하는 관점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소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하는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이 품질을 정말 잘 관리하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일정이 있고 뭐 비용이 있고 해서 막 열심히 프로젝트 진행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품질 관리가 잘 안 되면 결국 그게 이따가 얘기한 리스크에 연결이 돼서 그 기업에 그게 물건을 파는 거든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문화예술적인 거더라도 품질이 관리가 안 되는 순간 이제 투자한 가치가 떨어지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은 걸 보장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 관리라는 단어가 조금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 제가 이것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하나하나를 또 파고들면 당연히 1시간 내에 얘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채팅방이나 손 들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통합 관리랑 품질 관리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력 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 멤버를 여기에 둘까? 뭐 얘한테 이런 역할을 맡길까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인적 자원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담당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많이 자료로 만들 때는 R&R이라고 해서 Role and Responsibility 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책임을 가진다라고 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직도를 그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겠다라는 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래도 좀 싸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팀원 중에 누군가는 그거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더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해야 될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점들에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기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혹은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것도 리스크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인적 자원 관리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가장 고려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뭐냐면 관계자들이랑 조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팀원들이랑도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지시할 거 있으면은 그냥 우리 팀 멤버한테 지시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관리되거나 체크되어야 될 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너무 할 내용도 없는데 미팅만 막 잡아놓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최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혹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보고나 연락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체계는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이게 또 나라마다 그 일하는 스타일이나 문화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생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정을 생략하는 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니지만 특히나 이제 좀 역사가 얕은 팀, 그러니까 오래 계속 한 팀은 괜찮지만요. 아직 같이 한 적이 뭐 몇 년 안 됐거나 한 팀의 경우에는 얘기를 전부 들어야 대표나 혹은 좀 책임자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밑에서 잘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무섭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면 대표가 아는 정보가 적어져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나 혹은 소비자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관리는 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지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10가지 중에 다 설명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하는 거랑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사실 그 자체로 또 굉장히 딥하고 깊은 분야이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뭐 품질이나 일정이나 그다음에 비용, 인력 이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관리라는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관점에서도 그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도 그다음에 조직 자체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문제가 결국 생기면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늦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뭐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어딘가에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면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늦게 만들거나 뭐 돈을 좀 들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객이 생기는 순간부터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만들고 내가 혼자 판매를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이제 약속을 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는 다 만들어야 되거나 혹은 얼마라고 가격을 이제 규정 지었을 때 거기서부터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 결국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미리 기획할 때 생각해 두냐 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에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여러 가지 관리가 있지만 일단 리스크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기나 기간 같은 거라든지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또 역할을 잘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뭐 워낙 다 각자의 뭐 그게 학교에서든 아니면 업무에서든 이런 프로젝트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 그 대략적인 요소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반부에는 프로젝트 관리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린이나 애자일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워터폴 혹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폭포수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꼭 시스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전부 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제작도 하고 그러고 나서 테스트하고 완성. 요게 이제 워터폴이거든요. 폭포수라고 해서 그 V자처럼 되는 방식을 워터폴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게 꼭 이론이 어떻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미리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대비해서 처음부터 기획을 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하는 분들의 부담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많이 이용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걸 완벽하게 사전에 정을 해둔다 하는 게 워터폴이고요. 두 번째, 사실 이거 다 얘기 드리지 못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방법론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 30가지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거 얘기 드리는 건데, 이제 두 번째는 애자일인데요. 애자일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자일 하게 하자 혹은 린 하게 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애자일은 좀 짧게 잘라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아까 워터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기획에서 담고 그 다음에 사실 기획은 리뷰 정도만 하고 많은 참여를 하지 않는데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짧게 작은 걸 만들어 보고 해보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바로 그걸 수정해서 바로 반영하고 또 만들어 보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애자일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는 걸 애자일 방식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최근에 나온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게 좀 팀이 작을수록 애자일이 맞는 경우가 많고요. 팀이 크면 아까 얘기 드렸던 워터폴, 그러니까 결국 전부 처음부터 기획을 해야 좀 스무즈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팀이 작은데 막 처음부터 우리가 만드는 예를 들어 화장품을 개발한다 했을 때 화장품을 앞으로 한 3년, 5년 쓸 거니까 뭐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뭐 복잡하게 하자라고 하면은 팀이 작은데 너무 그 관리하는 것 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팀이 작을수록 잠깐 시행착오 해보고 또 기획 바꾸고 또 개발 바꾸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를 요즘에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이드 프로젝트를 막 몇십 명이서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몇 명이서 이제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 하다가 잘 되면 뭐 스타트업을 하든 뭐 엑싯을 하든 해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 명이서 부업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다 할 때는 아무래도 애자일하게 짧게 시행착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근데 또 이게 늘 그렇지만 아까 제가 워터폴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에 맞는 방법론을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애자일이라는 짧은 텀에 맞는 방법론을 얘기 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깊지만 근데 워터폴만 가능하거나 애자일만 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걸 섞어서 하는 거를 또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좀 워터폴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정해두지만 그 중에 요 기간만큼은 애자일하게 두자 혹은 요 내용만큼은 애자일하게 시행착오를 해보자라고 할 때 그걸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이브리드 개념이 이제 점차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고 또 질문 받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워터폴이랑 애자일이랑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트라는 책도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구글의 스프린트 방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스프린트랑 애자일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스프린트는 기간의 단위거든요. 우리 이거 1주 뭐 혹은 2주 안에 이런 개념을 넣어서 해보자라는 기간의 개념이 스프린트인데 그 스프린트를 쓰는 거를 또 스크럼이라고 하고 스크럼이라는 방법이 애자일 방법론의 굉장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애자일은 또 따로 다뤄야 된다고 한 것만큼 애자일 자체도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지만 그 애자일 안에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이 작게 있고 그 스크럼이라는 걸 운영할 때에 스프린트라는 기간 단위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어의 설명을 막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그 다음에 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스 시그마랑 린을 얘기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워터폴이랑 애자일이 요즘 많이 쓰이고 원래도 쓰였지만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식스 시그마 얘기하기 전에 린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린 스타트업이 사실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좀 유행을 하고 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되게 의외로 린이라는 단어는 토요타 아시죠? 일본의 토요타라는
자동차 만드는 곳에서 원래 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린 개발이라고 해서 최대한 낭비를 줄이는 데 집중을 하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관계자 관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프로젝트 관리에서 그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면서 낭비를 줄이자라는 게 린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데서 예를 들면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타인들과 지식을 잘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속하게 뭐 방향을 전환하자, 뭐 낭비를 감소시키자 이런 몇 가지 린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린 개발이라는 거를 도요타가 원래 개발을 했어요. 되게 의외죠. 보통 린 하면 린 스타트업을 생각들 하시니까 이건 해외에서 만들었을 일본이 아닌 서양에서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린은 도요타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도요타에서 만든 린을 가지고 이걸 스타트업에 적용하자라고 한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인 것 같아요. 아마도 영어 이름이니까. 그래서 뭐 스탠퍼드 대학교라든지 뭐 여기 있는 좀 교수들이 있는데 스티브 블랭크, 뭐 에릭 리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요타에서 만든 이 린의 개발을 스타트업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스타트업을 위한 뭐 고객 개발이나 아니면 애자일 방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을 시켜서 스타트업을 위한 린의 방법론은 이거다. 라고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린 스타트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했던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 책이 사실 많이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반드시 보는 것 같고요. 거기서 MVP나 짧은 단위의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해보는 개념들이 나오고 그게 아까 얘기 드린 에자일이나 스프린트나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좀 린 스타트업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일단 그 개념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창의성을 끌어내서 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는 게 이제 린이거든요. 그래서 그 린 스타트업을 만든 사람들도 이게 도요타에서 따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좀 우리가 별로 거기에 관심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린 스타트업이나 혹은 린 개발이라는 개념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스 시그마라는 개념도 있어서 요거를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식스 시그마는 일단 이론부터 얘기하면은 결국 그 안에서 이제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스 시그마가 이제 단위의 개념인데 99.99966% 결함이 없으면 시그마 등급을 획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식스 시그마는 일본에서 일본 제품들이 식스 시그마를 적용한 게 많지만 식스 시그마를 공식적으로 특허를 내고 개발한 거는 모토로라예요. 또 이 약간 일본에서 공정에서 식스 시그마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 정도까지는 식스 시그마라는 개념을 반드시 공정에 넣었었거든요. 왜냐면 일본을 좀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대기업들 중에. 근데 식스 시그마는 막상 모토로라가 만들었다는 거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랑 린이랑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런 워터폴이랑 에자일 말고도 식스 시그마랑 린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마침 채팅창에서도 소라트님이 식스 시그마 제조업 공장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떠오르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제조업에서 요 식스 시그마는 반드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공정이나 공장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원래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라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방법론이 막 몇십 개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또 드리고 싶은 거는 크리티컬 패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약간 개념적이긴 한 건데 결국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아마 실천하시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바로 아실 텐데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자로 하면 뭐 임계경로법이라는데 이건 좀 한자보다 영어가 난 것 같은데 크리티컬 패스는 크리티컬이 결국 치명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티컬 패스는 내가 A라는 작업이 끝나야만 B라는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스케줄을 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매거진 얘기를 드렸는데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인쇄를 해야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인쇄 일정을 1월 잡아놓고 판매 일정을 2월 잡아놨어요. 근데 인쇄가 안 끝나면 당연히 판매가 안 되죠. 인쇄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인쇄가 늦어지고 있는데 판매를 여전히 2월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미 인쇄가 1월을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판매는 2월이니까 2월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좀 괴리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크리티컬 패스를 잘 생각을 안 하시는 프로젝트 관리가 많고,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제가 소비자 관점이나 투자자 관점도 얘기 드렸는데, 소비자는 잘 몰라요, 물론 이게 시장에 나오기까지. 근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크리티컬 패스를 얼마나 이 팀이 인식을 하고 지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아까 너무 간단한 예지만 인쇄도 안 됐는데 판매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혹은 편집이 끝나야 인쇄를 하는데 막 편집 일정이랑 인쇄 일정 겹쳐 있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크리티컬 패스라는 거를 생각하는 방법론이 있고요. 근데 요건 이제 활동이 서로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부수적인 걸로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원이 이쪽에 70% 썼으면 남은 게 30%고 이런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를 크리티컬 체인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각각의 방법론은 너무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방법론들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얘기 드렸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툴들이 있는지랑 제가 초반부에 좀 강조를 드렸던 WBS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듣고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DM을 주시거나, 클럽하우스에서 DM을 주시거나, 카카오음에서 손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좀 이런 워딩이나 키워드를 얘기 드리곤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 조직을 운영하시거나 부업을 해보시거나 하면서 의식하셨던 부분들을 좀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어서, 언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개념은 결국 여러분들도 겪으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도 얘기 드렸듯이 결국 기획을 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쓸 때 프로젝트 관리의 관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마 평소에 의식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관리 툴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을 거여가지고 아마 들으면 나 그거 알아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슬랙 유명하고요. 슬랙 같은 경우에는 무료 툴이긴 한데 또 이제 기업 계정은 좀 유료로 하고 있고 하죠. 그래서 슬랙도 프로젝트 관리로 많이 쓰시고요. 국내에서는 잔디나 아니면 네이버 웍스인가? 네, 그런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 툴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프로젝트 관리용 툴이 있어요. MS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거를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좀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회사에서 이 MS 프로젝트를 썼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게 되게 비싸가지고 정말 기업 계정에서 사지 않으면 혼자 개인적으로 사기는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라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트렐로도 많이 쓰시거든요. 트렐로는 약간 이게 시각적으로 화면에 내가 해야 될 태스크를 막 넣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바꿔갈 수 있는데,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에는 트렐로가 무료 계정이 있어서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스마트 시트나 여러 가지 툴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좀 WBS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제 얘기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WBS는 아까 얘기 드린 일정 관리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일단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지만 제가 예시 그림을 오픈 채팅창에 하나만 공유를 해볼게요. 이따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보통 엑셀로 관리를 많이 하고요. 이거용 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유료 툴 안 써도 엑셀로 만드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WBS라고 하는 건데 혹은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에 만약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구글에서 WBS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로 가시면은 이런 게 WBS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단어를 풀을 하면 워크, 그다음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고 해서 잘게 쪼갠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주변 분들이랑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혹은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지인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조언을 구하실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작은 프로젝트니까 뭐 대충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뭐 비용이 그래도 이 정도 들 거고 뭐 멤버가 이렇게 하고 스케줄이 이렇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처음부터 프로젝트 관리를 막 공부하고 다시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이 WBS를 활용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뭐 정말 부업으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이더라도 결국 그 단계가 있잖아요. 부품을 사고 내가 내 나름의 디자인을 생각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그걸 뭐 가격을 매기고 판다 하는 어쨌든 일련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BS라는 게 그런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굉장히 잘게 쪼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이게 끝나면 저걸 하고 저게 끝나면 이걸 한다 하는 식으로 되고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거나 혹은 팀원이 많거나 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단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계단이 여러 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WBS 얘기를 하기 전에 프로젝트 관리의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 크리티컬 패스를 얘기 드렸잖아요. A라는 과정이 끝나야만 B라는 과정에 착수할 수 있을 때 그 과정을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데 WBS에 그걸 꼭 그리게 되거든요. 이게 끝나야만 저걸 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크리티컬 패스를 얘기 드렸고 그게 WBS에서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WBS는 제가 지금 그 채팅방에도 그림을 하나 붙였고 아니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건데 어쨌든 그런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표현 방법은 다 다른데요.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퍼센테이지를 기재하기도 하면서 보통 WBS를 관리를 하고요. 지금 보그리님이 스피커 요청을 주셨는데 언제든지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BS라는 개념이 있고 거기에서 작업을 관리하고 아까 제가 프로젝트의 특성 중에 상세화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상세화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품질이나 리스크도 관리를 하고요. 어떤 납기나 기한이 늦어졌을 때 대신에 이 일정이 안 되면 저 밑에 있는 일정을 조정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일정들을 또 바꿔가면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WBS라는 툴이라고 해야 되고 방법을 좀 사용하는 거여서 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초반에 아젠다 설명할 때 얘기 드렸듯이 WBS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스케줄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WBS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이제 스케줄링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WBS랑 그 간트 차트라는 게 있어요. 간트 차트는 그래도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그래서 WBS에 간트 차트가 포함이 된 형태로 계단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를 많이들 하신다. 제가 이거를 시각적인 거를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계단식으로 이 그래프가 진행이 되는 거랑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구글에서 WBS 이렇게 세 글자 놓고 이미지 검색하면은 어떤 건지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시는 지금 채팅창에도 하나 보냈는데 이따가도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 WBS를 통해서 태스크들의 목표나 마감일이나 그다음에 결과물 몇 % 왔는지, 그다음에 뭐 공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좀 계산을 해서 적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 WBS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엑셀의 왼쪽에 적으면 오른쪽에는 간트 차트를 통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이게 끝나면 저걸 하고, 이건 누구가 하고, 이건 얼마나 끝났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툴이나 방법론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라는 종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정말 종류가 많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스코프랑 이해관계자 관해서도 얘기 드렸는데, 요거까지 조금 간단히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스코프라는 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WBS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해지는데, 왜 이거를 강조를 드리냐면요. 스코프가 범위인데, 약간 그 대표가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투자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 대표랑 얘기할 때도 이 범위에 대해서 잘 정의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는 한 10개 정도 기능을 기대를 하는데 우리 팀이 만들 수 있는 건 실제로는 5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솔직하게 우리는 5개 만들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한 7, 8개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질러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치 컨트롤링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투자자나 고객이 실망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혹은 팀원들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돼서 대표 입장에서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코프, 범위를 잘 설정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아까 얘기한 WBS, 스케줄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라는 거를 스테이크홀더 관리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도 결국 누구랑 조율하고 누구랑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객이나 팀원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그 아까 얘기한 커뮤니케이션 관리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정보를 언제 공유하고 누가 언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언제 누가 또 같이 협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설득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이해관계자 관리에서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돼야 제대로 된 스케줄이나 WBS를 그릴 수 있고, 그 WBS를 가지고 보통 고객한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쯤에 제품이 완성이 될 거고, 혹은 이쯤에 웹사이트가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쯤부터 이야기를 하자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뭐 한다고 했으니까 잘 하겠지 라기보다는 결국 어떤 식으로 일정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프로젝트 관리할 때 중요해진다 하는 거가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어서 다시 한번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많이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정리를 드리면은,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기획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기획을 하려면 결국 프로젝트 관리라는 측면이 들어가야 돼서 이 얘기를 드리게 된 데에서 취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이론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자격증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런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프로젝트의 특성, 이제 시작과 끝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 진행하는 것이거나 이런 특징을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의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 관리의 방법론은 막 20, 30가지 되게 많이 있지만 그거를 다 얘기 드리려고 한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중에 특히 워터폴과 애자일의 차이점, 그걸 적절히 버무린 걸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요즘에 좀 대기업들은 좀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자일로 완전히 가기에는 좀 리스키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렇다고 워터폴을 고집하기에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기획이 된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면 바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린이랑 식스 시그마를 얘기 드렸는데, 린은 린 스타트업 때문에 보통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린이라는 개념은 도요타에서 먼저 개발을 했다. 그리고 그 도요타에서 개발한 린이라는 방법을 미국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적용을 시키면서 린 스타트업이 유행을 하게 됐다 하는 부분이랑, 식스 시그마는 아까 소라트님도 공감해 주신 것처럼 되게 공장이나 공정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조업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벤치마킹 했다 보니까 일본에서 식스 시그마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식스 시그마는 모토로라에서 특허를 내고 만든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과정에는 제가 애자일이나 린에 대해서도 따로 세션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드릴 때에 지금 얘기 드리는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일단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랑 크리티컬 체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너무 방법론은 많지만 일단 그 부분은 또 너무 딥해지니까 생략을 했고, 프로젝트 관리 툴에는 슬랙이나 잔디, 네이버 이런 거 얘기 드린 거랑 마이크로소프트나 지라, 트렐로를 얘기 드렸고, 만약에 좀 부업을 간단히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작은 투자 혹은 작은 어떤 벤치마킹을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은 트렐로를 통해서 좀 관리를 해보셔도, 그건 좀 시각적이고 포스트잇 붙이는 느낌이어서 좀 재밌게 관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렐로라는 툴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WBS 개념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당연히 보통 스케줄링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이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는 말 그대로 해야 되는 일을 더 짧게 업무로 쪼개고 업무를 또 태스크로 쪼개고 하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스케줄을 잡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 아까 얘기 드렸죠. A라는 과정이 끝나야만 B라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점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얘는 적어도 끝나야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얘가 늦으면 큰일 나는구나. 근데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작업들이면은 조금 늦어져도 어떻게든 또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리티컬 패스를 고려한 WBS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간트 차트라는 걸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추가적으로 기대치 컨트롤을 하기 위한 스코프 매니지먼트랑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추천책을, 사실 제가 매번 추천책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책을 고려하시면 좋다 하는 거는 더 골이라는 책이 있어요. 골 목표라는 건데, 엘리 골드렛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방법론이 들어간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한 3종류인가 4종류인가 다는 안 들어왔고요. 더 골이라는, 골이라고 해야지 골이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두껍지만 두꺼워서 대신에 만화로도 나오고 책 종류가 여러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옛날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프로젝트나 지금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책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한 프로젝트 관리에 굉장히 기초적인 이런 관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까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착수를 하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 하실 때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우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결국은 어떤 기획을 하실 때 프로젝트 관리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지금 얘기 드린 뭐 품질, 뭐 비용, 그다음에 리스크, 인적 자원 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 모여서 사업 계획서가 되는 점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한 내용이고, 좀 5분 이르긴 한데 네, 저는 또 너무 긴 거보다는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손 들어주셔도 괜찮거든요. 네, 클럽하우스면은 DM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음이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모티콘 날려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WBS의 예시 같은 거는 제가 채팅창으로 드리는 편이 보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아서 좀 그쪽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축약해서 얘기 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되냐, 혹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오픈 채팅에서 말씀 주시면 저도 물론이고 다른 분들도 많이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픈 채팅을 같이 활용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 드리다시피 한 8시부터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도 보시면서 오늘 얘기 드린 이제 만약 프로젝트 관리를 얘기 드렸다 하면 뉴스에 나오는 어떤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 이런 걸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때 그걸 나라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를 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비자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사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방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고요. 이 방은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부업, 창업, 사업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협업을 모색하는 곳이고요. 종종 게스트를 초대드려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DM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 링크에 대해서도 DM으로 보통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카카오음에서는 맨 윗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3번째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고요. 간혹 이 출근 중이셔서 말씀을 못 하실 때에는 질문이나 코멘트를 채팅방에 써주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네, 지금 이모티콘도 많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아침 이른 시간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런 주제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뭐 DM이 됐든 아니면 채팅방에서가 됐든 코멘트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좀 예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좀 또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요. NFT도 그렇고 페이먼트나 그 다음에 음악 비즈니스나 그다음에 저작권도 얘기하던 부분에 아직 나머지가 남아있고, 아까 린이랑 에자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룰 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그로스 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이나 부동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딥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얘기는 드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길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요 8시부터는 또 뉴스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남은 하루는 채팅방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아주 점심 저녁도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들 이모티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 클럽하우스도 이모티콘이 생기면 좋을 텐데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방은 닫을게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